예, 오늘은 베이지안 방법론을 적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 여론을 주도한 메디슨과 해밀턴이라는 분들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들의 경우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익명으로 쓴 글 중에 12개의 글이 과연 메디슨이 쓴 건지 해밀턴이 쓴 건지 그 어서십에 디스퓨트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치 사상가, 역사가들은 문맥이나 사상이나 주장으로 미뤄볼 때 메디슨이다, 해밀턴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통계학자인 모스텔러 교수가 나는 정치도 모르고 사상도 모르고 역사도 모른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 통계다. 그리고 과거에 메디슨과 해밀턴이 쓴 다큐멘트로 알려진 글들을 봤더니 해밀턴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 메디슨은 이런 단어들을 쓸 확률이 높더라. 그 확률만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저자를 마치 모형 선택하듯이 메디슨이라는 모형인지 해밀턴이라는 모형인지 식별한 결과 압도적으로 12개 다 메디슨이 쓴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광고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의견을 내죠. 좋다, 싫다. 그랬을 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했고 어느 정도가 나쁘다고 반응했는지 그것을 텍스트 분석을 해야 영업을 개선하는데 적용을 하겠죠. 최근에 이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일일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그거 다 시키려고 그러면 돈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자동 텍스트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도 텍스트 분류를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다큐멘트가 주어져 있을 때 다큐멘트라는 게 단어들의 조합이죠. 그 다큐멘트의 주제가 경제학인지 사회학인지 예술인지 문학인지 분류하는 문제. 이것은 도서 분류나 이런 데서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역시 자연어 처리, 텍스트 어널리시스의 영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주제를 분류한다거나 뭐 좋다 싫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스팸 메일 필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파악한다거나 어떤 문장에 있는 감성이 좋다라는 얘기인지 나쁘다라는 얘기인지 뭐 아주 싫다라는 얘기인지 어떤 센티멘트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정의하면 텍스트 분석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 항상 함수죠. 들어가고 분류를 아웃풋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다큐멘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큐멘트를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D. 그리고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거죠. 예컨대 이미지 분석이다. 텍스트 분석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1000개 이미지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면 1000개의 카테고리. 사람인지 아닌지로 분류한다 그러면 2개의 카테고리. 그래서 내가 분류하고 싶은 정도를 인풋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미리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체계하에서 내가 인풋으로 집어넣은 다큐멘트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프리딕티브 클래스죠. 프리딕티브 카테고리. 그래서 10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해라. 그게 인풋. 그리고 내가 이 다큐멘트 집어넣으면 10개 중에 어떤 카테고리로 예측이 되는지 그것을 뿜어내는 이것이 텍스트 분류의 문제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은 사람들이 핸드 라벨링, 레이블링을 해서 어떤 카테고리의 텍스트인지 다큐멘트인지를 분류를 이미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큐멘트 D1은 카테고리가 C1이다. N번째 다큐멘트는 카테고리가 또 어떻다. 그런 M개의 손으로 레이블링을 마친 다큐멘트를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아웃풋은 하나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이죠. 분류. learned classifier. 즉, 이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해서 새로운 다큐멘트가 들어갔을 때 그것의 분류를 아웃풋으로 알려주는 게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이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이는 테크닉은 우리가 러닝에서 처음 배울 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것을 배웠는데 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되는 거죠. 다큐멘트의 단어, 그게 X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다큐멘트에 등장할 때 그런 X에 해당하는 Y값, 분류는 이렇다. 그 X, Y 쌍이 있으니까 supervised learning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분류를 쓸 거냐? naive Bayes라는 분류를 많이 쓰죠. 이게 naive하다. 사람도 naive하다 그러면 굉장히 sophisticated 되지 않고 단순하다. 그래서 단순한 베이즈 분류 체계인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naive하다. 굉장히 naive한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쓸모가 많은 분류 방식. 그 다음으로 logistic regression, 좋다 나쁘다, 스팸이다 아니다.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최근에 많이 쓰는 서포트 벡터 머신, 트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K nearest neighbor, supervised learning이니까 1이라는 값, 좋다라고 한 것들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는지, 싫다라고 했던 것들은 어떤 단어들이 많은지, 그 주변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naive Bayes 분류 체계의 인투이션을 보면 naive라고 하는 것은 한 다큐멘트에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실은 단어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죠. 텍스트, 북. 텍스트 하면 북이라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그 코릴레이션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다큐멘트를 각각의 독립적인 단어들의 콜렉션으로 보겠다. 이것이 naive의 의미입니다. 즉 인디펜던스를 가정한 거죠. 단어와 단어 사이의 독립성. 그 다음에는 다큐멘트 자체를 단어들의 순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단어들의 콜렉션, 무순으로 모아놓은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다큐멘트에 애플이 10번 등장했고 테니스가 5번 등장했고 스포츠가 3번 등장했고 그 등장 순서와 관계없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프리퀀시로 등장했는지 bag of was 단어들의 bag 그 나열로 다큐멘트를 보고 서로 다른 단어 간에는 등장하는 프리퀀시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그것이 naive Bayes의 기본적인 가정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애널리시스라는 게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의 카테고리를
아니면 문장이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메일 같으면 이런 문장이 스팸인지 아닌지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함수로 표현하면 gamma, 인풋은 document, 다큐멘트를 집어넣으면 뭔가 집어넣었을 때 혼란 없이 아웃풋을 주는 게 함수죠. 그러니까 classifier라는 것이 다큐멘트, 단어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단어들의 나열을 집어넣으면 이런 단어들로 나열된 문장은 이런 C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의 단어를 단어장 형태로 정리한 겁니다. 앞에 단어가 복잡한데 뭐 this, I, but, with 이런 것은 문장을 구분하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다 쳐내고 문장 중에 좀 의미가 있을 만한 거, 뭐 love라든가 sweet, 뭐 great, fun, 뭐 이런 laughing, romantic 이런 것들 우리 추천한다는 recommend 이런 게 많으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센티멘트 연세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단어들만 추린 거죠. 그래서 great가 2번 등장했고 love라는 표현이 2번 등장했고 앞에 다 문장에 recommend 이것도 recommend 하면 좋은 거죠. I do not recommend보다. 근데 문제는 do not recommend라고 했을 때 recommend가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단어 간의 코릴레이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 laugh, happy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등장했고 이런 단어들이 이런 프리퀀시로 등장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좋다 나쁘다를 판별해주는 이것이 바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까지의 웜업을 기초로 해서 수식으로 보면 다큐멘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트가 정보입니다. given document. 다큐멘트가 주어졌다는 것은 다큐멘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주어진 거고 다큐멘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프리퀀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러이러한 빈도로 등장한 다큐멘트의 카테고리는 얼마냐? probability of C given D. C given D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져다 주는 게 클래시파이어죠. 텍스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여기서 C가 카테고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의 포스테리어 프로바빌티를 계산해서 카테고리를 셀렉트 한다 그러면 그 확률이 제일 높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거죠. 예. 네,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은 베이지 정리입니다. 베이지 정리니까 분모는 C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비례상수니까 분자만 보시면 늘상 하는 것처럼 프라이어 곱하기 likelihood입니다. 프라이어는 사전적으로 이 다큐멘트가 어떤 카테고리라고 생각했느냐. 뭐 특별히 생각이 없었으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3개 카테고리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똑같이 주고 그런 경우에는 likelihood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죠.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probability of C given D를 알기 위해서 probability D given C 바뀐 likelihood를 생각하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스포츠 카테고리라고 그랬으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별로 등장 안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것이 로맨스였다 그러면 love나 뭐 like, laugh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등장했을까? 그래서 이 다큐멘트에 사실상 뭐 laugh, love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입장 바꿔 생각하건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걸로 봐서 이것은 스포츠 카테고리가 아니라 로맨스 카테고리가 아닐까. 바로 베이지 정리를 쓰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그게 바로 이 수식의 본질적인 의미겠습니다. 자, 그러면 naive Bayes classifier는 어떻게 되느냐? MAP라고 하는 게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카테고리가 3개 있을 때 사후 확률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가 바로 이 다큐멘트의 카테고리다라고 선택하는 것이고 베이즈 룰에 따라서 그리고 비례상수를 빼고 나면 결국 프라이어와 likelihood의 곱으로 표현되는 포스테리어 부분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러한 카테고리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naive Baye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이 이니셜만 따면 무시무시한 단어가 되죠. CIA입니다. CIA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조건부 독립의 가정 즉 어떤 카테고리가 주어졌을 때 X1, X2, XN 이 N개의 서로 다른 단어들이 서로 연관이
가질 수 있는데 카테고리의 컨디셔널에서는 독립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거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 즉 unconditionally 카테고리가 조건이 안 주어져 있으면 unconditionally dependent. 그렇지만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으면 conditionally independent. unconditionally dependent. but conditionally independent. 앞서 여러분들이 잠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이것과 유사한 것을 생각하실 수 있나요? 프라이어를 설정할 때 하이어라키컬 프라이어를 설명하면서 어느 집안에 아이가 셋이다. 부모를 컨디션하지 않으면 첫 번째가 머리가 좋으면 두 번째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부모를 통제하고 나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조인트 프로버티 네이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 하에서 하이어라키컬 프라이어를 설정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나오는 단어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테고리를 주어지고 나면 그 정보하에서는 코릴레이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 즉 코릴레이션은 부모를 통해서만 등장하고 코릴레이션은 카테고리를 통해서만 등장하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카테고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x1서부터 xn까지 n개의 그 단어들에 해당하는 결합 확률은 각각의 주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likelihood가 결합 확률인데 likelihood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특성 J이고 모든 J에 대해서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 확률을 따지는 것보단 각각 1차원 확률을 따지는 게 쉽기 때문에 naive assumption,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을 가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 확률이 없잖아요. 특정 카테고리의 사전 확률. 그럼 그 사전 확률 자체도 추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정하느냐? 내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처럼 어마어마한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중에 전체 스포츠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로맨스 카테고리 몇 개인지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의 전체 개수, n닥 분의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다큐멘트의 개수. 그걸 사전 확률로 쓰고, 이 조건부 확률은 특정 카테고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다큐멘트라고 그러면 WI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확률로 등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그마, 모든 가능한 단어들에 대해서 합친 거죠. 그러니까 J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다큐멘트 전체에서 WI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느냐, 우리 상식에 따라서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앞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모든 단어에 대해서 분자를 합쳐준 거죠. 카테고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분모는 마치 조인트 카운트처럼 J번째 카테고리를 만족시키면서 W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카운트를 세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말로 설명을 해놨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메가 다큐멘트를 설정하는 거죠. 메가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J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다큐멘트라고 보면 이 다큐멘트에서
다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1000단어라 그러면 1000단어가 전체 등장한 것 중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한 상대도수로서 probability of WI given CJ를 추정한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라프라스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큐멘트에서 특정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0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한 번씩은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서 다 2를 더해준 겁니다. 그것이 에드완 스무딩 컨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V의 절대값을 취한 것은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버케뷸러리의 크기, 전체 단어의 개수. 우리가 1000개 단어를 생각한다 그러면 1000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나이브 베이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다큐멘트의 카테고리를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래서 멀티노미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바이노미알, 여러 개 중에 하나면 멀티노미알. 그래서 멀티노미알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러닝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의 전체 유니버스 이것이 그 중에서 내가 모형을 이 클래시파이어를 러닝 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전체 우리가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다큐멘트의 집합, 이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키워드들을 뽑는 거죠. 그것이 바로 extract vocabulary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계산한 것처럼 PCJ를 계산하는 거죠. CJ라는 것은 카테고리. 그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스포츠 카테고리와 로맨스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그러면 전체 다큐멘트 중에 스포츠가 몇 %인지 로맨스가 몇 %인지 그것이 바로 P of CJ를 추정하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프라스 스무딩, 즉 플러스 원 어드저스트먼트를 한 상태에서 그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다큐멘트를 메가 다큐멘트로다가 싱글 빅 다큐멘트로 통합한 상태에서 그 다큐멘트에 1000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본다 그러면 그 1000개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probability of words given category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prior category probability를 추정할 수가 있고 likelihood를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프리퀀시를 봄으로써 그 다큐멘트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나왔을지 베이스 정리를 바로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의 확률을 최대화해주는 카테고리로 어사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가 실제로는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그리고 나이브하지 않으면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 용량에 대한 디맨드도 커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모형도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써서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단어들이 기분 카테고리, 서로 독립, 컨디셔널 카테고리, 서로 인디펜던트 이 가정을 써서 분류 체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정 카테고리냐 아니냐 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 어사인하는 식으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카테고리가 3개다. 그러면 첫 번째와 나머지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일 확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와 나머지 1, 3 두 번째냐 아니냐 그 확률
세 번째는 세 번째 카테고리냐 아니냐 그 확률.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확률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언더플로우 프리벤션 이것은 실제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확률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 그 확률이 1보다 작은 값으로 계속해서 곱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이른바 언더플로우 에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곱하기보다는 더하기가 좀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뀐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최대화하는 거나 로그 오브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최대화하는 거나 그 최대치 아규먼트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한다 이런 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텍스트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 베이즈 분석을 텍스트 분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